북한에게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중 관계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중국이 최후 통첩을 내렸다면 북한이 벌써 핵을 포기했겠죠. 이것은 뭐냐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제한적인 노력만 할 뿐이다. 그 이유는 전략적인 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중국은 미국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무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하고 협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앞으로 경쟁국이 될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피곤하게 만드는 중국으로 봐서는 전략적 이점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죽기 살기로 북핵을 만류하기 위해서 나서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일견 요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핵 해결 전망은 상당히 장기적인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뭐 비관적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또 다른 변수랄까요? 그것은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미 간의 동맹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좀 잘 좀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사실 천안함 이후에도 우리 한미 해군 합동훈련을 했고 연평도 사태 이후에도 했죠. 많은 국민들이 위급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동맹국은 미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한미 동맹에 너무 결속하면 한중 관계는 서운해진다.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 국민과 경제를 북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중국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미 동맹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한중 관계도 이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북한 편을 들더라도 형식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자세를 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변화도 너무 빨리 요구하기보다는 중국 페이스대로 가라. 그러나 중국 당신들이 스스로 발전하다 보면 변할 것이다. 이런 그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중국을 대해야 한다.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네.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역시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예. 우리는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외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생존 외교를 해야 하는 것 중 가장 큰 과제가 이 두 가지를 병존시키는 겁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우리가 안보 문제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 가장 큰 과제이고요. 또 반대로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가 여러분하고 동맹이지만 중국이 우리 이웃 국가고 한반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국과 비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미국을 설득시키는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키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최대 과제다. 그렇게 봅니다. 그 군 차원에서 필요한 그 개혁 과제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박사님 현재 그 국방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먼저 어떤 기구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1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이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는 크게 보면 우리 국방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국방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5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군이 이 배타적인 요인들을 좀 배제하고 국민과 좀 더 가까이 와야 하겠다. 두 번째는 군 내부가 단결이 되어서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일치 단결해서 합동성 발휘를 해야 되겠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지금 현재 필요한 안보 위협에 부응하고 있는가. 뭐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뭐 전면전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 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응하는데 충분한가 하는 걸 점검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미래 안보 위협에도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미래 안보 위협은 당장 우리가 다 갖출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방향으로는 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낭비 요인들을 배제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이 5가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간 활동을 했고 총 64건의 건의 과제들을 생산해서 12월 초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활동은 사실 종료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군 복무 기간의 연장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에 따라서 현재 그 18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이 연장이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예, 그 복무기간 연장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사실 큰 사안입니다. 작년 1월, 2월 바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시작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발의를 해서 제안을 만들어서 올려서 건의를 한 사안이 바로 이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군이 7년 이상 복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군이 18개월만 복무를 한다고 해서는 우리 안보가 요구하는 숙련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참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곁따라서 저희가 가산점 제도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정부 부처에 응시할 때 혜택을 받는 가산점 제도도 부활시켜야겠다. 군 복무를 명예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런 신성한 의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 안을 올렸는데 그리고는 뭐 천안함 사태도 터졌고 연평도 사태도 터졌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저희들은 24개월로 환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여성단체들로부터는 좀 비난을 받을 일을 제가 했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라는 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동시에 중요한 것이 그 위의 상황들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숙련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군 복무가 의무 이제 복무인 전제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의 숙련도가 필요한 것을 좀 직업군인처럼 많이 양성을 하고 의무 대상자들은 오히려 좀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돈 문제입니다. 예. 전적으로 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죠. 예, 사실 우리가 국방 예산이 풍족하다면 의무병을 줄이고 지원병을 늘려서 더 오래 복무하고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오래 복무하는 군인들을 많이 가져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전적으로 예산 문제입니다. 예. 그럼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의무입니다.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국방 예산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서 부족하다면 더 주어야 하고